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금요일 미증시는 빠졌습니다. 초반에는 상승 좀 해주는 듯 했는데요. 그리고 금리가 2%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금리 인상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주식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하면서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임스 블러드의 이야기가 영향을 주었었죠. 7월 1일까지 기준금리 1%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은 7월 전에는 두 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0.5%포인트로 두 번을 올리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블러드는 3월에 당장 0.5%포인트 인상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0.25%씩 3번을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5번 인상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7번 올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0.5%포인트 이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0.25%포인트씩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0.25씩 7번이면 1.75%가 되고요. 시티그룹에서는 연준이 3월 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하고 5월, 6월, 9월, 12월에 4차례 0.25씩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도 물가 상승률이 7에서 8%인데 1% 미만의 금리를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지만 0.5%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월에 나오고요. 금리를 0.5%포인트로 올려야 한다는 부분은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미국은 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경제가 좋다는 것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올리는 게 좋은데 미국이 정말 경제가 좋은 게 맞는지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61.7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2011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긴급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긴급 회의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연준이 회의와 회의 사이에 2번에서 4번 정도 긴급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될 듯 합니다. 마지막 채권 매입이 중단이 돼야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었고요. 마지막 채권 매입은 할 거라고 했고요. 3월 전에는 채권 매입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는 다음 주에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와 2023년쯤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올해 7번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의 이야기로 주가 하락이 크게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고 올림픽 끝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 리스크가 나오게 된 것이고 설마 했던 투자자들도 내도 물량을 내놓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우선 차트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유는 하락 추세선을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면 지금까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하지 못한 우리 같은 개미들이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시그널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음날 바로 음봉으로 전날의 양봉을 감싸버렸으니 매수 한번 해볼까 하면서 들어왔던 매수 물량들까지 실망 매물로 변화하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매수세가 들어오기 힘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비슷한 고점을 3번이나 만들었는지 하여튼 이 부분도 매수세가 들어오기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금리는 2%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금리가 내려오니 그래도 성장주의 하락을 저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990년 걸프전 발발 때는 미증시가 2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8% 넘게 떨어지는 일도 생겼었고요. 그리고 금값은 그 당시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원유 역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라크의 패전으로 전쟁이 끝나가면서 유가는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내린다는 건 불안감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증시는 전쟁이 끝나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였습니다. 1960년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상황적으로 보는 부분인데요.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금리 상승을 만들었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 후 약세장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확실시된 상황에서는 더욱더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잘만 나아준다면 문제가 없겠죠. 과거에 있었던 전쟁 상황에서 S&P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우선 1차 세계대전에서는 지수가 올랐는데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반응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전쟁 때에도 약간의 주춤거리는 있었으나 증시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다. 만약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승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서 증시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은 정부가 주식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어서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선은 주말에 전쟁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증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차트상은 매수세가 쉽게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지만 반전적인 좋은 뉴스가 나오면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에 좋은 흐름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안녕.